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퀸 오브 컵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컵에 담겨있는 물의 개념이 바로 사랑, 자비, 은총, 은혜 이렇게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게 바로 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트 카드의 마지막 단계가 킹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코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부터 시작해서 나이트 오브 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배울 퀸, 그 다음에 배울 게 킹 오브 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킹 오브 컵이 컵의 개념으로서 마지막 완성형의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고 컵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여성성 때문에 이 퀸 오브 컵이 바로 컵이 갖고 있는 여성성, 사랑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우리는 일명 성모 마리아 카드다. 컵의 제일 헌신으로서 나오는 사랑의 이미지로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머니의 컵이다 라고 별칭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비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성애로서 아가페적인 느낌의 사랑이 이 카드에 들어와 있어서 이 카드를 넘기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안아줌과 포용력과 너그러움이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창의적이고 강력한 개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창의성은 IT, 공학, 산업 쪽에 발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이과적인 게 아니고요. 예술적인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어느 날 귓속에서 노랫말이 들려서 작곡을 했어요 라든가,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만들거나,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을 썼는데 마지막 문장까지 그냥 일필휘지로 팍 다 써졌어요. 또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영감을 받아서 그 그림이 그냥 그려졌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컵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감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감각적인 측면이 여성성의 발휘인 달이죠. 태양 말고 더 달. 달하고 뭔가 영감을 비밀리에 교류하는 신비로운 세계에 속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각, 육감, 영감, 촉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특히 아티스트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강력한 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 가보죠. 중3 딸이 이제 됐어요. 근데 진로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어머니, 예술을 잘한다면 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쿠야, 담임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신다고.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2학년 담임선생님이 3학년 때는 반드시 미술학원에 보내서 이 아이 예고 보내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홍익대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대요. 근데 한 번도 미술학원에 가본 적이 없대. 그런데 학교 대회는 무조건 1등이고 시대회, 도대회 이런 데 나가면 상을 휩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이었던 2학년 선생님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 딸이 반에서 그래도 3등 4등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대학교 가서 회사원해서 이런 평범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딴에는 또 이해가 돼요. 예술가의 삶이 들쑥날쑥하니까 아무래도 고정적인 정규적인 노선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부모들 마음이잖아. 근데 어머니, 이 카드는 어머니 편견 가지시면 안 돼요. 아이가 예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절대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예술가로서의 아티스트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한 가지만 그럼 더 알려드릴게요. 이 순위는 뭐냐면 이 아이가 모성애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카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좀 어린 친구들을 가리키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게 이제 자비와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괜찮고, 이과로 만약에 간다면 간호사도 괜찮고, 공부를 정말 잘한다면 의사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직업군이 이 아이에게 맞는 진로 선택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오래전 헤어진 딸이 궁금합니다 하고 뽑은 카드인데 사연이 뭐냐면 이제 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게 극악무도하게 헤어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딸을 볼 생각 말아라. 엄마는 죽었다고 얘기할 거라고." 인제 이런 식으로 막 했지, 험담을. 그래서 인제 어머니가 한 번도 먼발치에서라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인제 35년 세월이 지난 거야.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CCTV 찍듯이 한번 그 아이를 따라가서 찰칵 찍어 볼게 하고 찰칵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에요. "아이쿠야 손주 모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를 품 안에 있으면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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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엄마가 됐잖아. 그래서 제가 덧붙였죠. "어머니 혹여라도 어머니 친모의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삐뚤어지고 이랬을까 봐 걱정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서 '아 엄마란 이런 거구나. 모성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친모에 대한 미안한 그 애틋한 마음도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이 혹여라도 있으면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고 더군다나 이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모성애의 발휘를 잘해서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까지 한 멋진 엄마가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카드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서로 공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사례보다 갑자기 생각난 사례 하나 더 할게요.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넘긴 카드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쿠야." 아내 치마폭에 푹 안겨서 아내를 마치 엄마처럼 엄마, 엄마 부르고 싶은 심정으로 푹 안겨 있다. 그냥 큰아들 뒀다 생각하고 푹 안아주면서 케어해야지 뭐."라고 얘기했더니 웃더라고.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남녀 간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나를 돌봐주는 그런 이미지로서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 엄마처럼. 그래서 "아이쿠야 맞아요. 제가 맨날 안아줍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그냥 내 품을 파고들고 그냥 애기처럼 굴긴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뒀다 생각해라." 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나는 카드네요. 즉 어머니 카드가 맞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기본 성향은 어머니 카드니까요. 그다음 요 사례를 가 보죠. 아이쿠야. 자세한 사항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뗀 말이 남편이 죽었을 그 당시로 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죽는 순간의 모습하고 과거로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찰칵 찍어 온 사진이에요. 죽는 모습이 이거야. 아이쿠야. 근데 이 카드는 제가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건데 이 카드를 넘기자마자 와 진짜 성모 마리아야. 여기서 막 빛이 나. 후광 오로라라고 하지. 그게 환하게 비치면서 BGM까지 들리는 거야 귀에서. 은혜로운 찬양 성모 마리아 그 노래들이 막 울리는 거야. 뭐 천사들이 반짝반짝반짝 이러면서. 그렇게 성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에너지가 확 오는 건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게 그냥 보이더라고. 여기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요 품에 남편이 축 늘어진 채 폭 무릎팍에 폭 안겨 있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죽는 순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내 품에 푹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품에 이렇게 안겨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다행이고 그게 너무 또 고마워. 그동안 나를 사랑해 줘서 정말 고맙고 정말 나를 어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으로 나를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 눈을 감는 순간 이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생사의 기로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신은 마치 나에게 나의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같이 느껴지며
정말 나에게는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이야. 당신에게 모든 걸 용서를 구하고 싶고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이해받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나의 죄를 네가 사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내 죄는 다 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서 얘기를 마치긴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카드를 조금 더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사실은 조금 더 너무너무 성스럽게 느껴지는 카드라 형언할 길이 없는데 남편은 마치 당신을 성모 마리아처럼 느끼면서 푹 안겨 있는 그런 카드라고. 그랬더니 아이쿠야 선생님 하면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본인 집 안방에서 목매달았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해서 느낌이 싸해서 불이 나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버둥거리지 못한 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걸 억지로 끌어내서 내렸는데 그냥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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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더니 정말 축 늘어진 채 아내 품에 폭 안겨서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 모습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와, 이 사연 진짜 TV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나와야 되는 사건이더라고. 아내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몰랐대요. 도대체 남편이 자살할 이유를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아, 상을 치르는 중에 알았대. 상갓집에 내연녀가 찾아온 거야. 근데 그 내연녀도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지. 몇 년 사귀셨냐고 물어봤더니 6년이래. 헤아려 보니까 딸이 5살이야. 그러니까 6년 전쯤에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이중 살림을 한 거예요. 총각 행세했대요. 그리고 이 내연녀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조만간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1억, 2억까지 투자했대. 이 사람 사업체에. 그런데 이제 차일피일 결혼식도 미루고 혼인신고 하자고 하니까 혼인신고도 미루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대.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쿠야. 그제서야 왜 남편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제서야 안 거야. 너무너무 황당한 거지. 아이쿠야. 도대체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아내 품에 안겨서 죽었을까요? 이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 상이어서 남편은 이미 용서를 구한 거야.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너무 미안해. 내 죄를 다 당신에게 고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마저 없어. 그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내가 하고 가는데 여보, 내 죄를 용서해줘. 그리고 당신이 이미 나를 용서할 걸 또 내가 아나. 근데 이 아내도 참, 이 아내의 성정상 이미 용서했더라고 남편을. 오죽했으면 죽었을지,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오죽하면 죽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게 얘기하지 않은 채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남편의 허물, 남편의 헛짓거리들을 나중에서야 듣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용서한다는 거야. 이 카드는 남편이 이미 아내의 그런 성정 때문에, 아내의 이 성모 마리아 같은 마음 때문에 이미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거야. 아이쿠야.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았더라고요. 당신이 용서해 줄 것을 믿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끝까지 나를 안아줘서 고마워. 당신 품에 눈 감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을 마무리했던 카드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이 카드는 너무 넘쳤어요. 그 당시 넘겼던 그 순간에 그 성모 마리아 같은 성스러운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해석
바로 어머니의 컵, 성모 마리아의 컵입니다. 다음 시간에 역방향해서 이어갈게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